감성인형 감성주택. 네, 감성주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포터 장미진입니다. 오늘 현장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옷은 입었다. 옷은 입었고 이제 나머지 뭐 화장하고 이제 나갈 준비하는 그것만 좀 남아 있다는 얘기죠. 도배나 이제 그 바닥 마루까지 완성돼 있는 상황이고 안에는 그다음에 타일도 마감돼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는 이제 웬만치 다 마감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살아가려면 숨도 쉬어야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사를 위한 전기를 연결하고 배관을 연결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안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명이 아직 안 달려 있어요. 네네. 조명을 다 달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뭐 이제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한번 이제 청소를 한번 싹 해주면 그럼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볼품 없다. 지금 볼품 없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체크 포인트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또 지금까지 또 본 과정들 보다 보면은 이 바로 전 과정도 보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현장들도 마찬가지고 공정은 어차피 다른 현장에서 기초 보고 그다음 뭐 골조 보고 그다음 내장 보고 뭐 어느 정도 마감 보고 하는 것들을 딱 쭉 이어서 보시다 보면 전체적인 공정을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시간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멀리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오늘 현장 약간 좀 특이하다고 제가 오자마자 생각됐던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 보통 우리 목재 데크를 많이 깔았었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자재로 쓴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이건 어떤 자재를 쓴 건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자재만 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주님들이 계속 이제 좋아도 하시고 그래서 아. 지금 얘는 이제 나무는 아니고 네. 시멘트예요. 시멘트인데 저희가 그 전에는 어떤 시공을 했었냐면은 밑에다가 이제 네. 각관을 놓고 거기서 이제 클립 시공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타일식 시공을 돌데크처럼 타일식으로 시공을 해봤어요. 전혀 울림이 전혀 없죠. 전혀 없이 그냥 얘는 그냥 바닥 타일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그러면? 네, 장점이 있죠. 장점은 얘는 이 시멘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뒷면을 보면 이렇게 시멘트로 다 되어 있죠. 예, 앞면에 이렇게 색깔을 입힌 네. 이런 자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축 팽창 자체가 너무 없어요. 아. 없다 보니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목재 데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해주면 썩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자꾸 벌어지거나 못 박은 데가 있어도 못이 더 올라오거나 못이 녹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그런 점에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혹시 예. 컬러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오고 있는 컬러가 좀 몇 가지 있는 걸까요? 나오고 있는 색깔이 지금 현재 주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이 색깔이 제일 밝은 색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어두운 이제 그 마호가니 밤색이 있고요. 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약간 더 진한 밤색 예, 그런 색깔이 있어요. 저가 이제 선호하는 색깔은 이 색깔은 아니고 중간 정도 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번에는 여기는 이제 이런 색상으로 좀 하게 되네요. 네. 지금 보면은 네. 바닥 데크만이 아니라 네. 요 부분도 살짝 요걸로 지금 같이 올라와서 네네네.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원래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쳐줘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이제 압착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얘가 데크가 조금 더 이제 낮게 돼요. 그래서 요 뒤에는 또 이제 기단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뭐 이질적인 걸로 하는 것보다도 어쨌거나 네. 얘는 그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얘를 세워서 약간 걸레바지 같은 느낌으로 아. 같은 느낌으로 돌려준 거예요. 여기 벽면까지도 옆면까지도 같은 자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좀 원래는 요 흙에 네, 묻힐 부분이잖아요. 묻히는 부분이에요. 예, 묻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시공자가 거기까지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하. 바깥 부분을 그럼 조금 외관을 조금 더 돌아볼까요? 한번. 네네네. 네. 얘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 네. 요즘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이제 자재이기도 하고요.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점은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창문과 만나는 곳에 제가 프레싱을 써서 네. 그런 거 이제 좀 재료 분리를 좀 시켜놓은 아. 그런 상황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또 다른 자재가 되어 있어요. 같이 바닥이긴 한데
그러면 흙에 묻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흙에 묻히는 레벨은? 묻히는 레벨은 거의 저 맨 아래에 있는 네. 한 장에서 두 장 사이의 절반 정도. 그 밑에는 다 묻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는 묻히는 거라고 보고서 저희가 거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안 하고 이걸로 벽돌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여기요? 네네. 여기는 원래 기단부는 저희가 웬만해서 다 이제 파벽돌. 그 이유는 이건 데크고 네. 이거는 파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파벽은 말 그대로 그냥 그 타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기단부에 마감을 해주는 원래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데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데크인데 옆면이 파벽이면은 아, 그쵸. 그래서 데크로 이제 똑같이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데크면 옆에도 데크로 그렇게 마감합니다. 아, 네네. 되게 땅에 묻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자재를 써가면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게 또 보이는 현장이네요. 자,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봐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포치 공간부터 보고 있는데 무시하기 쉬운 공간인데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필요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산을 쓰고서 여기서 우산을 탁 털고서 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햇빛도 막아주면서 이제 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이 안에서 바깥을 서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전원주택은 아파트랑 달리 차가 노상에 야외에 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짐 같은 거 실어야 되는데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막 이렇게 막 비 맞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짐 좀 대놓고 차 오면 이렇게 빠르게 옮겨서 하고 약간 이런 게 은근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도어로 제가 뭐 요즘에는 이런 그 방화도어를 쓰지 않으면은 이 준공이 안 나요. 단열도어를 써야 돼요. 네네. 그래서 단열 성능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시험 성수가 다 들어간 우수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쪽에는 이제 나중에 이 카바가 다 달릴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제 타일을 할 때는 타일과 이제 그 문턱과 거의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줘요. 그래야지 나중에 물로 청소를 하건 아니면은 쓸어내건 모든 게 가능하도록 저 선 높이를 맞춰 놓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얼마든지 걸레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걸레바지에 대한 타일도 떼놓지 않고 그 위에는 알루미늄 몰딩을 반드시 하는 거 이런 것까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마도 뭐 신발장, 뭐 붙박이장이 들어갈 부분이겠죠? 이제 신발장이 들어갈 위치인데요. 뭐 아직까지 뭐 지금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도로 넓게 열리도록 넓기에 비해서 반만 열리면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마감이 된 게 아니니까 좀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좀 고마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이 이제 오른쪽 거실이 있죠. 거실 그리고 주방 공간이 이제 이쪽에 놓일 거고 저희 봤을 때 여기 천장이 조금 특이해요. 이거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뭐 이제 간접 등 박스라고 하고요. 바깥쪽으로 이제 간접등이 켜지게 돼 있어요. 바깥쪽으로 간접등이 켜지고 여기 이제 주등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벽면 이제 TV를 놓는 벽면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소파를 놓는 면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큰 창이 큰 파티션이 있음으로써 저쪽 바깥쪽에 이제 개방감을 주고 이 뒤쪽도 이제 어느 정도 개방감을 줘서 여기서 이제 바깥에 볼 수 있고. 네. 근데 거실은 이렇게 했는데 또 주방은 약간 이제 일반적인 우물천정의 간접등 형태로 또 이렇게 했어요. 네. 일반적인 이제 우물천정으로 이제 이쪽에 간접등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은은하게 뻗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상부장이 이제 들어가서 밑에는 이제 싱크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장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다용도실이죠. 공간 활용하기 좋게 또 슬라이딩 도어로 설계가 되었네요. 이거 약간 문 열고 닫히게 하면 또 그 개방되는 부분만큼 공간을 못 쓰게 되는데 지금 또 이제 안에 이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수전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허드렛물을 쓸 수 있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서 이쪽으로 허드렛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면 이쪽에다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반을 달아서 또 다른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쪽에 또 방화물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 외부로 또 출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이제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바닥도 강마루로 이제 헤링보루로 시공을 한 거예요. 헤링보루를 하게 되면 조금 단가가 좀 높긴 한데 네, 그래도 모양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요 시공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품수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도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끝에 가면 조금조금만 것들을 다 맞춰서 다 껴놔야 돼요. 예. 아무튼 이 바닥은 현재 이제 헤링보루를 좀 해놨다.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중간에 또 문이 또 하나 있죠. 들어오자마자 있는 여기가 그 계단 밑에 어떤 창고 공간. 그렇죠. 계단 밑에 이제 창고 공간인데요. 계단 밑에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환기가 너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안에서 문을 꽉 닫아놓으면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갤러리 도어를 줘야 돼요. 한두 개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은 이제 공용 욕실인데 공용 욕실 겸 안방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공용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제자리가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벽이 시공이 되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세면대 쓰고 양변기 쓰고 저기서 비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고 드라이어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 빼놨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이제 보면은 바닥 이 식기가 있는 문 같은 경우는 이 식기가 울렁울렁 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방이에요. 건축주님 어머님이 거기 사시는 분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을 그렇게 크게 빼지 않으셔도 된다 하셔갖고서 안방을 이렇게 작게 하나 뽑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이 화장대 같은 거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들어갈 거고 간접 등 겸 거울 이렇게 아릴 거예요. 아, 그래서 배선을 다 뽑아놨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장이 좀 들어가겠죠. 장이나 팬트리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문을 달지 않은 이유가 이제 습기 차지 말라고 환기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화장실 동선도 굉장히 가깝고 출입문이랑도 가깝고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동선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유리도 조금 특이한 모양으로 좀 되어 있죠. 이렇게 좀 격자도 좀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투명한 유리도 들어가고 이런 디자인. 장식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심하지 않은 그런 요소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은 멀방으로 되어 있고 2층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올라가면서 심심하지 않게 큰 이제 그 피스창으로 한번 개방감을 줘서 계단실이 창이 없으면 이게 되게 어둡고 음침해가지고 이런 게 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층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올 때 일단 방문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는 방이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현재 이제 2층 가족실로 이제 사용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필요에 의하면은 언제든지 문을 달면 또 하나의 이제 방으로 2층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2층 방 공간은 이제 별도로 한 군데가 있고 이쪽은 그냥 2층 가족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지금 보면은 문이 없는 것도 특징이지만 위에 등이 보통 이제 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형광등 등박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우물천장을 해서 뭐 이렇게 간접등을 썼거나 하는데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그 등이 들어갈 그 취부만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무슨 개미불 마냥 뽕뽕뽕뽕 이렇게 뚫어놓은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전부 다 매립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매립등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매립등을 이제 많이 넣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조명 단가가 많이 이제 다운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은한 간접등 같은 느낌을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방 같은 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포인트로 식탁등이라든가 아니면 계단실 펜던트 그런 것들만 이제 포인트로 주는 이제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주님들 취향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상의가 돼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의외네요. 뭔가 이렇게 등이 여러 개 들어가면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가격은 다운되면서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은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인테리어 없이도 그냥 타공만 해서 등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이제 조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뒤쪽에 창이 지금 딱 굉장히 뷰가 굉장히 좋아요. 저 딱 산으로 올라가는 저 길과 이렇게 마치 일부러 딱 들어오면서 바로 이 뷰를 감상할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아주 딱 정말 그림이 멋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개방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 건축주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우리는 창이 많으면 이제 추워지고 더워지고 할 테니까 창을 최대한 줄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 그런 분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개방감을 좀 많이 더 좋아하세요. 요즘 또 워낙 또 유리가 더 잘 나오고 창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단열공이 좋아서 여러 군데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그 자연을 볼 수 있고 이제 뭔가를 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하고 좀 다르죠. 아, 네네네. 1층은 헤링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 그 마루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건축주님 이제 취향과 선택에 따라서 1층은 헤링본으로 해도 되고 2층은 뭐 그냥 일반식으로 해도 되고 1층을 일반식으로 해도 되고 2층은 헤링본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헤링본 해도 되고 그거는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걸레바지들은 거의 이제 그 눈에 띄지 않게끔 거의 벽 색깔과 비슷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걸레바지가 요즘에 무물리 그 걸레바지가 아예 없이도 많이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걸레를 쓰고 진공청소기 같은 거 돌리다 보면 옆에 벽지 까지고 그리고 옆에 떼놓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건 걸레바지가 있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네. 예. 유지보수 하는 데에는 원래 또 한국 분들은 또 집에서 또 워낙에 또 닦고 쓸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있는 게 조금 더 벽지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는 더 좋기는 하죠. 네, 그러면 2층에 있는 또 하나 있는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방으로 가는 중에 테라스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화장실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2층에 이제 올라오자마자 계단실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이제 외부 이제 발코니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 루바로 이제 마감을 해놔서 좀 고풍스러운 느낌을 좀 주게 됐고요. 지금 바닥재는 여기 저희 아까 밖에서 봤던 그 데크랑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이 바닥도 이제 그 데크로 아래와 이제 똑같은 걸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밑에가 이제 실이다 보니까 세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밑에는 이제 또 이제 방수를 잘 해놓고 그다음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곳까지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 뭐 눈 올 때 되게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작은 테이블 놓고 그런 풍경을 좀 감상해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꽤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마무리가 되진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좀 여기다 청소가 다 되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로 코킹으로 여기저기 좀 마무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다음번에 완공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마지막에 이제 입주 청소까지 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공간도 한번 더 볼까요? 네, 지금 2층 계단 올라오면은 바로 돌자마자 지금 문이 있어서 저는 방인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분배기가 있고 약간의 팬트리라고 하기엔 조금 작은 그런 창고 공간 같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설계상에는 이렇게 그 난간 높이만큼만 이렇게 해갖고 밑에 요것만 두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위 공간이 아깝기 때문에 위에까지 쭉 실을 만들어서 중간에 선반을 놓으시고 이제 보기 싫은 여러 가지 그 수납들을 하시라고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은 아닌데 거의 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네, 여기는 이제 2층 화장실인데 구조는 1층 화장실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 계속 촬영을 하다 보면서 이제 느꼈던 화장실 이 수전을 쓰는 곳은 외벽 쪽에 놓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시공할 때 그 외에 또 대표님께서 설계를 할 때나 시공할 때 좀 이거는 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방수예요. 여기 물 가장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방수가 제대로 잘못되면은 이제 집이 이제 밑에 층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다 누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방수에 첫 번째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집에서 가장 비싼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젠데 같은 이런 어떤 다이 선반대나 아니면 창문의 창대석 얘네들도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10도 정도는 약간 기울여서 뒤쪽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예, 뒤쪽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코너, 아래든 옆에든 위에든 그런 곳은 전부 다 제가 매질 넣지 않아요. 매질 넣지 않고 전부 다 매질 빼놓고 실리콘으로 채워넣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는 나중에 이게 수축 팽창을 하다 보면 타일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을 생각해서 저희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공상의 이제 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또 놓치면은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층의 마지막 방, 2층에 이제 문이 달려 있는 방이에요. 지금 들어와 보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보통 방에 잘 없는 저 벽에 저것은 무엇인가? 네네. 저기 저 위에 있는 저 구멍은요. 네. 저 자리 이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예요. 전용 이제 콘센트가 들어갈 자리죠. 배관은 따로. 배관은 따로 건축주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바로 바깥에가 이제 테라스잖아요. 네네. 그 자리에다 바로 놓겠다고 하셔서 미리 배관 매립을 안 하셨어요. 예, 건축주님과 저희가 다 상의한 결과로 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매립을 해서 밑으로 빼놓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관 미리 매립해놓지 않고 나중에라도 이제 저기에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달리도록 이제 콘센트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잘 피스로 잘 박히도록 합판까지 저희가 작업 다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까 가족실로 쓰려고 했던 2층 공간처럼 이렇게 간접등도 있지만 메인등 자리도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방이다 보니까 방에 이제 주둥을 넣으려고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 주둥을 해놓은 자리들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이제 목재가 따로 그 피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피스로 이제 그 등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등 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위에 목재로 다 작업을 다 해놨어요. 피스가 잘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아까 가족실에서 얘기하기 무섭게 지금 이 방에도 창문이 무려 2개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건축주님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 동네가 이제 시골이기도 하고 자연에 가깝기도 하잖아요. 산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등산로 이어져 있는. 네, 등산로도 있고 앞에 또 개울도 흐르고 있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안에서도 바깥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시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실은 예, 뭔가 가구 배치하기가 굉장히 이쪽에는 못하고 그래서 저쪽 공간에 충분히 이제 공간을 좀 둬서 가구를 약간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요 등자리도 하나 놓으신 거구나.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는 디귿자라기보다도 약간 기역자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장이 천장 끝까지 올라가면 이 등이 거의 센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그 세세하게 확실히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취향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대로 내가 맞춰서 가구를 넣어야 되는데 확실히 여기는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1층에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식탁 등을 잡을 때 항상 식탁이 얼마 몇 인용이 들어올 건지 어떤 게 들어올 건지 자꾸 물어보고 위치를 찾아보고 하는 이유가 식탁 등을 떨어뜨려 놨는데 식탁 등이 가운데가 있지 않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구를 식탁 등으로 맞춰서 옮겨야 돼.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바닥재 컬러부터 벽지 그리고 샤시 컬러 그리고 문짝까지 건축주님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색상은 다 선택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건축주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이제 이 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미팅을 한번 가지게 돼요. 그때 이제 벽지 색상, 공용 벽지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천정 공용 벽지는 어떤 걸로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각 실마다 이 방은 어떤 벽지가 좋을지, 저 방은 어떤 벽지가 좋을지, 타일은 어떤 게 좋을 건지, 그리고 도기는 어떤 제품 쓰실 게 좋을 건지에 대한 모든 것들, 등기구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들, 하다못해 문자 손잡이까지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 색깔도 이제 건축주님 선택을 하신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처럼 감각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다 선택을 하느냐, 좀 알아서 좀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찌됐거나 권장해드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고르기 쉽게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어떤 게 좀 낫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무채색으로 가는 게 좀 화이트 톤으로 가는 것들이 좀 대세이기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뭐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건축주님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커튼 박스가 따로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네네. 블라인드나 커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게 돼요?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해놓은 상황에서는 커튼박스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커튼을 달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 위에다가 커튼을 달면 되고, 여기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 사이에 블라인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 사이에 블라인드를 넣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커튼박스를 따로 넣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체감만 원하시면 위쪽만 열고, 네. 내가 어디 내다보고 싶으면 아래를 열고. 훨씬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반드시 네. 꼭 커튼 박스가 네.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좀 깰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커튼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네. 내부를 다 보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후속 공정은 어떤 거 있을까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꼼꼼하게 이제 하나하나 나머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청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 코킹을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어디 부분에 어떤 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좀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보실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미흡한 점들을 싹 한번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필름 다 띄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싱크대 같은 거 들어온 이후에 청소를 한번 싹 하는 것까지 남아 있고요. 외부는 일단 보시다시피 이제 폐기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들 전부 다 싹 처리하는 것들, 또 외부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저희가 싹 돌면서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이제 또 보수를 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부에 있는 것들, 창호 필름 같은 거 다 떼어내고, 그런 어떤 최종 마무리 작업들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이 최고로 많이 이뻐지기 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준공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정도 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준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집을 지으면서 쓰게 된 자재라든가 필증을 다 저희가 건축사한테 다 넘겨드려요. 넘겨드리게 되면 달기 우렁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필증을 이제 저희가 넘겨드리면 이제 건축주님이 이제 따로 해야 될 필증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어요. 사진들도 있고 그런 것들 같이 다 취합을 하게 돼서, 취합을 하고서 건축사한테 넘기게 되면, 건축사가 이제 접수하게 되면 접수 후에 한 보통은 이제 한 보름 정도 라고 봐야 되니까 준비 기간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 라고 정도 봐야 되고, 넉넉하게는 한 달 반 정도 보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임실 전원주택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한 달 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컨디션은 다 예뻐지기 직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예뻐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뭐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있을까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와 구독과 그다음에 공유,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성주택 채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장미진 리포터였습니다. 저는 박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